서버에서 중요한 것만, 고민했던 것들 뭐 이런 것만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 일단은 윈32에 IO12를 사용했고,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해서 패킷 시리얼라이징을 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모든 C++ 14까지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IOCP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 스레드 수만큼, 워커 스레드 수만큼 IO 컴플리션 포트를 만들고요. 스레드를 동작을 시켜서 워커 스레드들에서 q 상태를 관리하면서 패킷의 컴플리션이 떨어지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션이란 단위가 있는데, 패킷이 들어왔을 때 워커 스레드에서 세션으로 분배를 하고요. 어느 오브젝트가 주인인지를 찾아서 분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디스패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V2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만든 서버는 아니었고, 전에는 패킷 방식이 사실 되게 옛날 방식인데, OP 코드랑 렌스를 가진 하드코딩된 방식이었어요. 패킷을 선택받는. 이거를 프로토콜 버퍼로 바꿨고요. 그래서 V2라고 하게 됐습니다. 되게 간단해졌죠. 아까 그 굉장했던 코드가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확장성도 좋아졌고, 뭐 어쨌든 디스패치를 해서 가져와서 해당하는 패킷으로 파싱해서 결과적으로는 해당하는 프로토콜 아이디에 맞는 핸들러를 불러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해요, 사실 구조 자체는. 그리고 다음에 볼 거는 스레드 매니저. 스레드 매니저 간단하죠. 얘를 보면은 리스트로 핸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윈32 스레드고요. 사실 옛날 방식이죠. C++ 11부터 스탠다드에 스레드가 들어왔는데, 굳이 동작 잘하는 거를 뭐 바꿀 이유는 없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뭐 방금도 잠깐 있었지만, 여기 보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비긴을 해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 워크라고 했는데, 여기 스레드를 상속을 받고요. 생성하게 되면 알아서 등록되고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가 있을까? 영델 관리. 여기 보면 억셉터라는 게 있어요. 팁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셉터도 스레드로 만들고요. 스레드의 상속을 받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역시나 얘도 돌면서 연결을 처리를 하고요. 커넥션이 들어오면 세션 매니저라는 놈에서 세션을 만듭니다.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세션을 만들고 IOCP 등록을 해주고, 연결 처리해주고, 패킷도 받기 시작하고, 클라이언트 리스트에 관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세션 매니저가 소켓을 물고 있는, 랩핑하고 있는 세션이라는 놈을 관리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윈32 타이머큐입니다. 윈32 타이머큐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러라는 거는 이제 로직이라든지 어떤 태스크들을 실행하기 위한 건데요. 부스트에 익스큐터라는 게 있어요. 익스큐터라는 게 있고, 걔가 태스크 기반 프로그램을 돌거든요. 모던 C++의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에서 소개된 건데, 부스트를 인클루드 하거나 해서 프로젝트를 키우긴 싫었어요. 그래서 좀 직접 구현을 했고요. 워크라는 걸 만들었고요. 사실 워크가 태스크랑 똑같은 겁니다. 컨커런트 큐에 람다를 받는, 사실은 람다를 받는 큐를 사용을 해서 넣어놓고 병렬로 태운 거예요. 근데
컨커런트 큐에 넣었다고 해서 병렬로 동작하진 않습니다. 그냥 동시에 접근했을 때 문제 없게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병렬로 동작하도록 퓨처 기반으로 태스크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 서밋이라는 건데, 이 태스크에 클로저로 넣어주면 서밋을 하게 되면 매 틱마다 돌면서 여기서 빼서 실행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고려할게. 네, UID 키 관리를 많이 하죠. 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트로 했었는데 이게 벌써 2009년에 만들었던 거네요. 인트 32로 만들었다가 쪼개서 뭐 서버 타입, 뭐뭐 타입, 뭐 NPC 타입이냐, 뭐 오브젝트 타입 등등 넣을 텐데 다들 비슷하죠. 근데 누가 다른 서버에서 UUID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확장성도 좋고 사실 크긴 하지만 참고를 해서 바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DB에 넣을 때 스트링으로 바꿔서 넣어야 되니까 사실 DB 접근 성능이 떨어지고요. 또 클라이언트나 키로 얘가 오브젝트 아이디가 뭐야 라고 내려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도 그 오브젝트 아이디를 처리하는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키로 처리를 못하면 재정의를 하거나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언리얼을 클라이언트로 썼는데 거기에 tmap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만든 타입이니까 전 그 네트워크 유니크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얘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놈을 언리얼에서도 처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능은 떨어졌고요. 확장성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확장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MS SQL을 쓸 게 아니면 MySQL이나 다른 DB를 쓸 거면 인트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굉장히 문자열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근데 MS SQL이면 GUID 지원을 합니다. 키로. 그래서 성능 향상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MS SQL이 성능은 좋지만 워낙 비싸니까요, 사실. 넘어가고요. 아까 스케줄러 설명을 드렸는데 샘플을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퓨처를 만들어서 어싱크로 만들어서 서밋을 하고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다 태스크 기반 프로그래밍, 컨커런트 프로그램이랑 책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병렬로 동작하게 되죠. 싱글 스레드처럼 실행은 쫙 시키지만 실행하는 순간에는 병렬로 처리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뭐 어쨌든 이 구조를 적용을 했고요. 스케줄러에서 당연히 태스크를 넣을 때 퓨처로 넣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덴체인이라고 10불 20에 있는 건데 퓨처로 태스크를 만든 다음에 걔가 완료되면 다른 걸 호출하고 하는 체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9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PPL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2019가 아니라 2017도 되고요. 그래서 걔를 쓰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태스크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얘가 완료가 되면 다음 게 불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한 다음에 걔가 성공을 하면 이걸 한다든가 이런 처리를 되게 순차 프로그램 하듯이 병렬 프로그래밍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DB는 마인드맵 좀 잘 쓰는데요. 간단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잠 매니저라는 게 사실 태스크로 이름을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푸시, 익스큐트, 팝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라는 걸 만들고 뭐 변수나 이런 거 바인드나 패치, 로우를 가져온다든가 결과 가져오다든가 공통 함수들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뭐 MS SQL이면 스톱 프로시를 써도 되겠지만 테스트라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고 서버 세팅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SQLite로 만들었어요. 역시나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푸시 DB를 처리하는 잡들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가져와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DB 처리가 되면 로직단에서 가져오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상태 머신. 상태 머신은 스테이트 머신. 네.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본적이죠. 뭐 진입, 업데이트, 엑시트도 돼 있고요. 얘를 관리하는 상태 머신이 있습니다. 오브젝트마다 상태 머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태 확장을 좀 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태를 정의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다, NPC야, 물고기예요. 물고기면 상태를 상속받는 필드 오브젝트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필드 오브젝트 스테이트는 그냥 단순하게 필드에 깔린 오브젝트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필드에 깔린 오브젝트인데 그놈의 AI야. 근데 얘가 아이들 상태야. 그래서 진입하면 내가 해당 방에, 지금 방 기반으로 돼 있어요.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 기반에서 찾아서 다음 턴에 업데이트를 돌면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무조건 무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타겟팅한 놈이 없으면 그 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랜덤으로 할지, 뭐 확률 계산을 합니다. 랜덤 이동을 할지 물지 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겟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타겟팅 상태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진입을 하면 찾는 거죠. 유저 리스트 뒤져가지고 뒤져서 내 주변에 있는 놈이 누가 있나, 유저가. 그리고 찾으면 다음 턴에 돌다가 결정합니다. 네, 물지 말지. 그래서 그럼 물자 결정이 되면 바이트라고 했는데 페이크로 갔네요. 네, 제가 잘못 갔는데 그 상태로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타겟을 보고 진짜 물까 가짜 물까 그리고 몇 번 물까 몇 번 가짜 물까. 가짜 물까는 낚이지는 않을 거면서 먹이만 탁탁 가져가는 거죠. 네. 리얼 바이트는 진짜로 무는 겁니다. 뭐 이런 상태로 전이가 돼요.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거는 이제 상태 머신이고요. 뭐 어쨌든 오브젝트의 상태는 여기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 사실은 상태마다 기능 구현이 끝나서 좀 파악은 용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뭐 그 단순 정보만 가지는 것보다는 부하가 있을 수 있고 상태 머신이다 보니 중복 루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좋은 거는 진입하면 안 되는 조건이라든가 이동 중인데 또는 이미 물고 있는데 다른 걸 하려고 한다든가 죽어 있는데 물려고 한다든가 그런 제약 조건들을 진입 시에 좀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뭐 BT가, 비헤이버 트리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FSM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MMORPG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패킷 추가는 포토에 정의하고 CPP 파일로 만들어서 타입에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면 패킷이 왔을 때 디스패치해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실 뭐 요거는 풀풀 11 방식이라서 옛날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 부분도 사실은 패킷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았어요.